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Improving Motor Imagery EEG Classification Based on Channel Selection Using a Deep Learning Architecture입니다. 매스메릭스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고 임팩 팩터는 2.4, 매스메릭스에서 Q1 임팩의 논문입니다. EEG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BCI는 최근 과학 연구와 응용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BCI는 뇌질환을 진단하고 환자에게 치료를 제안하는 데 사용이 되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 중입니다. 그중 EEG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MI 신호는 운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상태를 개선하고 주변 환경과의 독립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직접적인 사회적 의학적 영향을 미칩니다. 뇌파를 측정할 때 공간 분해능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 전극의 수를 늘리는 접근법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관련 뇌 활동 정보를 얻는 더 큰 피질 영역을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지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비침습적 BCI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장비의 채널을 식별하는 내장 옵션도 없고 뇌 영역에 적합한 전극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서 보통은 뇌 영역에 대한 사전 지식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극 채널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BCI 전국수를 늘리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정확한 전극 위치의 신호 처리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특정 인지 활동에 따라 수동 전극의 신호는 잡음에 영향을 받아 적합한 전극 채널의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신호 처리의 계산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로 너무 가까운 전극으로 인해 신호 간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인지 활동에 내포된 가장 식별력 있는 채널을 추론하기 위해서 이이지 채널 선택을 기반으로 한 MI 분류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CSP 및 그 변형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은 데이터 레이블 간 차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MI 이이지 신호를 기반으로 BCI 시스템에 대해 가장 식별력이 뛰어난 전극 채널을 선택하는 두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전극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측정과 분류기에 기반한 기준이며 전극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측정은 클래스 간 거리 및 확률적 종속성과 같은 데이터 속성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확도 측정 항목, 오류율 등을 사용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CNN 기반 모델을 사용하여 주어진 작업에 대한 판별 전극 채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피겨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과 1010 시스템의 전극 배치표입니다. 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19개 채널을 같은 영역끼리 묶어서 관련 기능들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 프론탈 같은 경우는 어텐션이나 이모셔널 익스프레션, 템퍼럴은 버벌 메모리, 이모셔널 메모리, 오시피털 같은 경우는 비주얼 프로세싱 등과 같은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안된 방법은 카야 논문에서 사용한 퍼블릭 이이지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5개의 MI 패러다임이 있으며 그중 오른손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세 번째 패러다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8명의 서브젝트 중에서 이제 총 36,800개의 독립적인 IC 샘플을 생성을 했고 19개 채널에서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1000Hz 샘플링 레이에서 측정된 13개 기록과 200Hz에서 샘플링된 6개 샘플이 있었습니다. 전처리는 1000Hz의 경우 0.53에서 100Hz로 밴드패스 필터링했고 200Hz의 경우는 0.53에서 70Hz까지 밴드패스 필터링을 했으며 밴드패스 필터링 이후에 노치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계산 리소스로 인해서 이 본 연구에서는 이 200Hz 신호에 대한 결과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MI-EEG 신호를 분류해서 액티브 채널과 인액티브 채널을 분류합니다. 이 왼쪽 편의 플로우 차트와 이 오른쪽의 알고리즘을 함께 보시면 제안 방법에 대해 이해하시기 편하실 텐데요. 제안한 방법은 분류 정확도를 기반으로 최상의 채널 그룹화를 추론하기 위해서 공개 데이터베이스, 채널 신호 조합 및 이지넷 네트워크 구조를 고려하였습니다. 자극이 액티브된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서 이지넷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채널 조합으로부터 신호를 분류하는 평가 정확도를 고려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분류 정확도를 최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전극 채널의 하위 집합을 찾으며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신호와 독립적으로 채널 신호를 처리하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극 채널 하위 집합은 정확도가 가장 높은 N개의 채널을 선택해서 구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정확도를 최대화하는 전극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을 만들게 되고 기준 정확도 이상의 정확도를 도출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하위 집합의 채널을 추가합니다. 2개, 3개, 4개, 5개 또는 6개 채널과 조합에 따라 다르며 즉 9개 채널 조합의 가장 좋은 분류 정확도를 기준으로 해당 전극을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번째 채널 조합에서 발견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는 결과적으로 조합에서 각 전극의 공간적 위치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식에서 이 A는 채널 조합 개수를 의미하고 XI의 경우에는 I번째 채널 조합의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NR은 추천 채널 수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작업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정확도 곡선이 증가하는 부분만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이지넷은 뇌파 분석 연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CNN 기반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2개의 컨볼루션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딥 컨볼루션으로 구성이 되고 두 번째 파트는 이 세퍼러블 컨볼루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지넷은 이 피규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클래시파이어에 대해 분류가 가능한 피처를 학습하고 생성하기 위하여 템포럴과 스파셜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은 데이터의 행렬은 다음과 같이 3차원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진의 입력의 경우 해당 행렬은 다음과 같이 이 두 번째 식과 같이 재배열되게 됩니다. 뎁사이즈 컨볼루션 레이어는 요 뎁사이즈 컨볼루션 레이어는 특히 템포럴과 스파셜 필터 뱅크를 사용을 해서 파라미터 수를 기반으로 심층 모델을 예측합니다. 요 세퍼러블 컨볼루션 레이어는 개별 피처 맵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는 분류 단계 전에 출력을 최적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템포럴과 스파셜 필터는 8, 그리고 커널 길이는 3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 fold cross validation 메소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한된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는 각 전극 채널을 다른 전극과 독립적으로 처리해서 가능한 많은 전극을 그룹화하여 정확도를 최대화하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테이블 4는 19개 전극 채널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각 인디펜던트 서브젝에 대해서 도출된 상위 6개의 정확도를 이 볼드체로 표시를 했고 최고 정확도는 파란색으로 강조한 86.6, 78.9, 81.4, 그리고 70.2%입니다. 그 후에 이제 상위 6개 정확도에 해당하는 6개 채널을 선택해서 다음 알고리즘 단계를 위한 전극 채널 하위 집합을 구성했습니다. 이 전극의 수는 서브젝당 2개의 최고 정확도를 보인 채널부터 3개, 4개, 5개 및 서브젝당 모든 최고 정확도에 대해 그룹화를 늘리는 등 모든 채널 조합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친 후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도 곡선은 6개 채널 조합까지 더 많은 채널이 추가된 후 감소하다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서브젝 A에서 이 F7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인 86.6%가 도출되었고, 흥미롭게도 이 F7은 언어 표현과 연관이 있는 전두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상위 5개 정확도에 해당하는 채널, 요 FP1, FP2, F8, 그리고 T5, 가 선택이 되어서 다음 단계를 위해 이 F7 채널과 후 채널 조합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브젝 B, C, F 서브젝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서브젝 B 같은 경우에는 상위 6개 채널이 여기 이제 보시면 요 T6, P4, P3, CZ51 그리고 T5였고 따라서 P4, P3, CZ51, T5가 T6와 후 채널 조합을 이뤘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서브젝 A는 전두엽에 위치하는 F7과 FP2 조합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서브젝 F의 경우에는 시각 정보와 관련이 있는 오스피털 영역에 있는 O1과 O2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반면
서브젝 B와 C는 각각 T6와 O1, 그리고 C4와 P3 채널 조합에서 제일 높은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이는 다른 영역에 위치하는 채널의 조합입니다. 따라서 이 F7과 FP2, 그리고 T6와 O1, C4와 P3, O1과 O2 채널 조합이 3 채널 조합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사용된 채널은 볼드체로 표시된 채널들이었습니다. 이 테이블 6를 통해서 3 채널 조합들의 정확도를 알 수 있는데요. 서브젝 A의 경우 F7, FP2, T5 채널 조합에서 90.8%, 서브젝 B는 T6, O1, CZ에서 83.8%, 서브젝 C는 C4, P3, T6 채널 조합에서 85.6%, 그리고 서브젝 F 같은 경우에는 O1, O2, P3 채널 조합에서 79.3%의 최고 정확도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들이 이제 4개 채널 조합을 만들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테이블 7의 경우가 4개 채널 조합들을 사용하였을 때 정확도를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채널 5개 조합과 채널 6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밑에 피겨는 각 채널별 정확도 커브를 보여주는데요. 6개 채널을 넘으면 정확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테이블 10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택된 채널들을 추가하였을 때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브젝 A의 경우 한 개 채널을 사용하였을 때의 정확도는 86.6%였으며 이후 2개 채널을 사용하였을 때의 최고 정확도는 90.5%로 이 3.9의 개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인들을 계산한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보이시는 개인은 이 각 서브젝트별 개인들을 평균한 값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채널들을 추가하면 분류 정확도가 최대가 되는 최적의 채널 수를 알려주는 최대값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피겨 5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 획득한 채널셋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 테이블 11의 경우에는 원하는 채널 개수의 최적인 채널셋을 보여줍니다. 가설과 동일하게 피험자에 따라 5개 손가락을 움직이는 상상에 따라서 부정엽, 측두엽, 시각 및 운동 대뇌 피질이 자극이 됩니다. 서브젝 A의 경우 전두엽과 두정엽의 피질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분류가 되며 B랑 F는 두정엽과 운동 피질 등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앞서 보여드렸던 테이블 10과 같이 채널 수가 증가할수록 정확도의 개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12 같은 경우는 제안한 방법과 다른 방법들을 비교를 한 테이블이며 C3, CZ, P3, PZ 채널 서브셋이나 아니면 모든 채널의 신호를 선택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CSP 알고리즘을 사용한 방법도 있었고 주먹 움직임을 상상한 연구에서는 C3, C4, CZ, EG 서브셋을 선택을 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잘못된 전극이나 또는 전체 전극을 사용하는 최신 기술들보다 더 향상된 그런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본 논문은 딥러닝 방법을 사용해서 최적의 채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 개 채널을 사용했을 때보다 6개 채널을 사용했을 때 8.6% 증가한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이의지 신호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이 어떤 것이든 둘 이상의 피험자로부터 이의지 데이터가 제공되는 BCI 시스템에 대한 채널을 선택할 때는 식별 전국을 고려해야 하며 그 명명법은 테스트 서브젝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발견된 결과는 이 패러다임에 정의된 표준 조건인 예를 들어서 정신 작업이나 신호 길이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대뇌 피질의 활성화를 설명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EGACI 시스템을 위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채널 선택 방법을 제안하고 테스트된 데이터셋으로 더 나은 분류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본 논문은 매스메릭스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는데 주 타겟이 뉴로사이언스 쪽이 아니다 보니까 전극 캡 설명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발표나 글을 쓸 때 청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과 일치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고 따라서 처음 이러한 뇌파 연구를 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개념 설명부터 잘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4명 서브제 결과만 보여주었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또한 어큐레시 커브도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초점을 맞춰서 증가하는 어큐레시 부분만 보여주겠다며 6개까지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는데 7개 이후로 얼마나 정확도가 감소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젝마다 선택된 채널들의 공통점이 있었으면 좀 더 딥러닝이 왜 그쪽 영역의 채널들을 선택했는지 해석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